내가 말했지. 빅뱅은 언제 일어났다고? 138억 년 전에 일어났어. 에? 근데 이때 한 점에 모든 에너지하고 질량이 다 모여 있으니까 초고온, 초고밀도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가 안 생겨. 근데 이제 이게 팽창되면서 우주가, 부피가 팽창되면서 우주가 좀 식었어. 그러니까 드디어 입자가 만들어졌어. 입자는 큰 입자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뭐 만들어져? 작은 입자. 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작은 입자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그랬어.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중에 뭐가 만들어졌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배웠잖아. 쿼크. 대답해.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 경입자 lep톤이 만들어졌어. 근데 쿼크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다 바텀이 만들어졌어. 세트야. 그리고 경입자는 뭐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 중성, 미자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누구다? 업, 다운, 쿼크하고 뭐만 알면 돼? 전자만 알면 돼. 이것들이 쿼크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어. 근데 봐봐. 빅뱅 시에는 상당히 뭐라 했어? 뭐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매우 봐봐. 빅뱅 138억 년 전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물질과 에너지가 선생님 뭐라 했어? 질량하고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있지. 질량이 에너지로도 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 쌍생성하고 쌍소멸 에너지가 입자로 바뀌고 입자가 또 에너지로 바뀌는 시절을 했어. 그리고 기본 입자가 생성됐다. 우주가 급격히 급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갖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주가 더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식으니까 이 기본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어? 그 다음 큰 거. 그렇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든 거야. 양성자는 쿼크 3개인데 뭐라 했어? 다운 쿼크. 중성자는 뭐야? 그렇지. 다운 쿼크로 만든 거야. 너 어제 늦게 잤지? 몇 시에 잤어? 4시. 왜? 너 핸드폰 했지? 그러니까 네가 졸린.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1시. 1시? 많이 잤네. 봐봐.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을 띠는 양성자가 되겠어.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 중성을 띠지. 근데, 봐봐라. 원래 양성자가 만들어졌지. 양성자는 다른 말로 보다 수소 원자입니다. 자,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어. 왜? 원자는 중성돼야 되지. 그러면 양성자 하나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하니까 0이 되지. 그럼 봐. 근데 이때 전자가 도망가 버려.
그럼 뭐만 남냐? 양성자 하나만 남지. 수소 원자핵은 즉 다른 말로는 뭐야? 양성자야. 수소 원자핵이 아니 양성자가 생겼다는 거는 뭐가 생겼다?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는 거야. 봐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어.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돼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 원자핵이. 그리고 그러면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그렇지. 근데 이 전자가 빠져나가 봐. 그럼 원자핵만 남지. 근데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은 뭘로만 구성돼 있어?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돼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양성자는 다른 말로는 수소 원자핵이야. 응? 이미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온도가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중성자는 질량이 좀 더 무겁다겠지, 양성자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량만큼을 갖다가 에너지로 변화시켜갖고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이 될 수 있어. 당연히.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때는 초기에는 온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았단 말이야, 우주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었어. 그러면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서로 간에 전환이 되니까 1대 1이었어. 거의 똑같이 있었어. 이해됐어? 근데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어. 에너지가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말했지. 무거운 중성자가 그만큼의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벼운 양성자가 되는 건 당연해.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 질량으로 바꾸려면.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줄었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바뀌는 거야. 그러면 누가 많아져? 아주 그렇지. 중성자도 아니지. 중성자는 양성자로 그렇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후기에는 7대 1로 변했대. 7대 1로 변했대. 응? 후기에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아갖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돼. 그러니까 서로 간의 비율이 거의 1대 1이었어. 근데 후기로 갈수록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에너지가 적어져. 그러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돼. 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못 바뀌어.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제 하주야. 그 다음 이제 좀 더 무거운 원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갖고 뭐가 되냐? 원자핵이 돼. 근데 선생님 말했지. 이미 뭐는 만들어졌다고?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때 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럼 잘 봐. 선생님 중수소가 뭐예요?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뭐 왜 이래요? 봐봐. 자, 뭐가 있냐?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잘 배워야 돼. 이렇게 표시해. 밑에다가 A를 쓰고 위에다가 B를 써. 그러면 이게 뭐냐? 밑에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연계에 원소가 110여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다 찍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양성자 수를 센 거야. 그래가지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러니까 밑에다 쓰는 거는 뭐라고? 원자번호. 양성자 수. 근데 원자는 중성이지. 그럼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돼? 전자 수도 3개 있어야 돼. 그리고
위에다가는 뭘 표시했냐? 원소 위에서 질량수를 표시했어. 자, 질량은 원자핵이 다 갖고 있다 했지.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따라서 질량수는 누구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이야.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으니까? 원자핵이.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선생님 이 리튬이 있어. 원자번호 3번이야. 어? 2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 어?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 3개야. 그럼 선생님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원자번호가 홀수지. 질량수는 2n 플러스 1 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n 플러스 1 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 하니까 7이 돼. 근데 7인데 하주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의가 있어. 양성자 몇 개 있어? 그러면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중성자 수가 하는. 그 다음 선생님 만약에 원자번호가 짝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8번이지. 원자번호 8번이야. 양성자 8개 있어. 전자 몇 개 있어? 8개 있어. 그러면 이때 원자번호가 짝수면 질량수 어떻게 해? 2에 나오네. 얘는 홀수는 2n 플러스 1. 얘는 2에. 그러면 16이야. 16이면 얘는 양성자 8개니까 중성자 몇 개야 돼? 8개야. 이렇게 따르는 거야. 대부분. 근데 물론 어긋난 돼지발 특별은 있어. 애외인 놈들이 있어. 수소는 1, 3이어야 되는데 1, 1이야. 질소는 7, 15가 되는데 14야. 이거 빼고는 다 이걸 따른다. 응? 근데 여기에 선생님 잘 만들었지? 귀엽지? 이거 학원 있잖아. 광고 그게 있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있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올해 붉은 말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귀엽지? 이런 거 맨날 만들어. 이제 갖고 블로그인데 광고를. 그리고 봐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동위원소가 있어. 동위원소는 뭐냐?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있어. 뭐냐면 얘는 원자번호는 같아요. 질량수가 달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동위원소라고 그래. 원자번호 같지? 그럼 양성자수가 같아. 또 양성자수 같으면 전자수도 같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가지고 얘들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 동위원소들은. 근데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죠. 근데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뭐가 틀린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몸무게가 틀려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해됐어? 가지고 보자. 잠 오네, 잠아. 계속 하품, 니도 모르게 하품하고 있어. 아주. 그래가지고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야. 수소가 이게 일일이 뭐냐면 괜찮아 해. 억지로 해. 1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어. 얘가 수소, 얘가 이중수소, 얘가 삼중수소인 거야.
이해됐어? 금방 얘들은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예요. 근데 얘들은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린단 말이야. 1 플러스 0이야. 얘는 1 플러스 1이야. 얘는 1 플러스 2야. 봐. 중성자 수가 달라져.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 동위원소는 또 뭐가 있냐? 헬륨도 있어. 헬륨도 2에 3이 있고 2에 4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양성자 수가 2개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다르지. 즉 2 플러스 1, 2 플러스 2인 거야. 중성자 수가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해요. 근데 얘가 중수소 원자야. 그러니까 1에 2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양성자는 수소 원자이라고 했지.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이미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갖고 중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액을 만든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이 헬륨이 시간하고 우주의 온도하고 잘 알아놔야 돼. 3분이 빅뱅 후 3분 10억 K야. 이거 알아놔. 빅뱅은 언제 시작됐다고? 38억 년.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언제? 빅뱅 후 3분 뒤. 졸라 빨라. 그 10억 K였어. 그때 온도가. 그 정도로 높았다. 응? 자, 봐라. 그래가지고 봐라. 저기 3번 봐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됐다.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뒷장. 여기잖아, 3번. 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놈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질량 적은 양성자가 될 수 있어. 무조건. 근데 질량이 작은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풍부했으니까 바뀔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거의 비슷하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근데 후기로 가니까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거운 중성자는 그 질량만큼을 갖다가 에너지로 방출해갖고 가벼운 양성자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가벼운 양성자는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못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의 비율이 후기에는 많아집니다. 몇 대 몇? 7대1. 그렇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성하고 그리고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됐을 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갖고 지랄 발광을 뜰 때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야. 그리고 양성자는 그 자체가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헬륨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은 빅뱅 후 몇 분 만에 생성됐다? 3분. 밑줄 그어라잉. 3분. 중요하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몇 K? 10억 K. 10억 K 이하로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느려져.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를 갖다가 합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됐다? 3대 1.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서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거의 생성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못 바뀌니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못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는 핵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온 고밀도 환경이 지속돼야 돼. 극소량의 리튬 원자핵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도에서 우주 초기에는 핵합성이 마무리됐다. 찍어. 우선 찍어봐. 여기 이쪽을 찍어. 저쪽. 두 개를 찍어. 책에 없는 거니까. 한번 봐, 가주야. 어떻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까? 밑에 그림 있지? 제일 밑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있지? 그림 있지? 이걸 선생님이 식으로 풀어볼게. 여기서 첫 번째 봐봐. 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봐봐.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가 결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여러 경로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 자, 여기서 있잖아. 프로톤은 양성자야. 뉴트론은 뭐야? 중성자야. 그러니까 우리 뭐 로션 중에 뭐 화장품 중에 뉴트로 진화가 있잖아. 중성화를 꿈꾼다는 거야. 그 화장품. 피부의 pH.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헬륨 양성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이는 원자번호 1이야. 그 다음 중성자도 하나 있지. 그러면 질량수는 2야. 합이. 그 중수소 원자핵인 거야. 여기다 써놔봐. 그 그림 옆에다가. 이게 1의 2 중수소 원자핵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동위원소 수소에 동위원소 중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얘는 지금 프로톤 하나만 있지. 그러면 얘가 표시하면 1, 1인 건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 하나는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보자. 이게 결합을 해. 그러면 융합하면 뭐가 되니?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몇 개가 돼? 2개가 됐잖아. 왜요?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한 개다. 미안해. 선생님 착각했어. 그러면 원자번호는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번호는 몇 번이야? 2번이야.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질량수가 2에 3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네, 원자 없는 거 2가. 1번? 잘못했다. 2번이지. 왜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잖아. 양성자 몇 개야? 2개. 2개지. 그러니까 원자번호는 2번이고 질량수는 몇 개야? 3개. 여기에 뭐가 결합하냐? 뭐가 결합하냐? 여기에 중성자 하나 결합해. 그러면 프로톤 2개에 뉴트론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그럼 원자번호는 몇 번이야? 2번. 질량수는 4가 되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경우는 이해됐지? 갖고 이거 써놔. 위에다가도 헬륨 질량수가 3인 원자핵. 누구하고 어제 열심히 카톡을 했어? 친구하고? 네? 친구하고 카톡을 했어? 이렇게 된 게? 아니. 아니면 전화? 무제한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응. 전화해가 그때까지 앉았어? 한 몇 시간 통화했는데 그래? 3시간? 1시부터? 자, 그럼 봐. 이번에도 프로톤, 뉴트론하고 같이 있는 중수소하고 이번에는 뉴트론이 먼저 결합해. 중성자가. 그러면 얘는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2개인 원자번호는 1번이고 질량수는 3인 3중수소가 되는 거야. 3중수소 원자핵이 돼. 그 다음 얘하고 또 누가 결합해? 프로톤하고 결합해. 그러면 얘는 수소 원자핵이지.
그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가 되는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언제? 빅뱅 후 3분 때. 10억 K 때. 이해됐어? 이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헬륨 원자핵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은 안 만들어졌어. 이해됐죠?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올라오세요. 37페이지. 이제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져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4번 상태에서 전자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지랄 발광을 떠니까 얘를 못 묶어. 근데 원자를 기점으로 38만 년을 기점으로 빅뱅 후 우주가 이제 식어. 계속 팽창하니까 식어. 그래갖고 이제 전자의 지랄 발광이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결합하니까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또 기억해라. 38만 년. 원자가 생성된 게 38만 년이다. 밑줄 그어놓고. 자, 이때 봐라. 이때, 자,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렇게 팽창해. 38만 년 기준이야. 하주야. 근데 이때는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전자가 엄청 많았어요. 빛이 통과하려니까 이 새끼들이 방해를, 특히나 전자가 빛을 가둬놔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주는 어떻게 보이냐면 뿌옇게 보여. 뿌옇게 보여. 빛이 갇혀버리니까.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38만 년을 기점으로 이제 전자의 지랄 발광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여가지고 원자가 됐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 전자가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해버리는 거야.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물질에 갇혀있던, 특히나 전자에 갇혀있던 빛들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미세하게 균일하게 퍼진 거야. 이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빛이. 근데 이때 몇 K였다? 3000K였어. 3000K였어. 갖고 38만 년을 기점으로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이제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졌어. 이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 근데 이때 38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다? 3000K. 봐봐. 자, 5번 원자 생성 빅뱅 후 38만 년. 그리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 밑줄 그어니 38만 년 3000K 원자 생성됐다. 그리고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인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거의 3대 1이다. 봐봐. 선생님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앞으로 플러스 원자핵 움직이다 보면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만이 돌고 있어. 그런데 원자핵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은 거의 같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서도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비율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 있어? 원자도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거의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있고 수소 원자액을 주의를 갖다가 야 플러스 1이 하나 있지. 그러면 하주야 마이너스도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중성되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 한 개가 있다. 수소는 헬륨은 2에 4니까 헬륨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2개. 그리고 헬륨 원자액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왜 옆에 봐라. 궁금해 봐봐. 원소 중에서 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됐을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원자의 구조가 가장 간단한 것은 수소고 다음이 헬륨이니까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보다 무거운 원소는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 우주 초기에는 뭐만 만들어졌다?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수억 년 지난 다음에 다른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찍어.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 우리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2개가 있다 했지. 뭐라 했어?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 3000K에서 38만 대 3000K였어. 현재는 몇 K로 떨어졌다. 그렇지. 우주의 온도 밀도가 낮아졌으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것도 똑같지. 그리고 두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야. 그러니까 감호부가 예측을 했단 말이야.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근데 실제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도 관측값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감호부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갖다가 3대 1일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그 가운데 있잖아. 그게 확대경이 나와 있어. 뭐가 있냐면 확대경에 보면 자, 아까쯤에 선생님이 후기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후기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있어? 7대 1이라 했지. 이걸 2배를 곱해보자. 14대 2가 되지. 그러면 양성자가 14개가 있고 아주야 중성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러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합이 뭐가 되니?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헬륨 원자핵이 돼. 그리고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겠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12대 1이지. 12대 1이지. 근데 이때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한 개당 질량비는 얼마야? 질량수로 따지면 1하고 4잖아. 1하고 4잖아. 얘는 1이고 수소는 얘는 2, 4잖아. 그러니까 위에가 질량수잖아. 그러니까 질량수가 1대 4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곱하면 전체 질량비가 나옵니다. 하주야 몇 대 몇이니? 12대 4지. 그럼 몇 대 몇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이렇게 예측해 감호부가. 이렇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예측한 거야. 근데 별빛 스펙트럼 관찰하니까 실제로 관측되는 값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의 3대 1인 거야. 그러면 예측한 값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같이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설명이 다 나와 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후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된 거야? 7대 1이 됐지? 이걸 1을 곱하면 14대 2야. 그러면 양성자 14개 있고 중성자 2개 있어. 근데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를 합하면 헬륨 원자력이 돼. 그리고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력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 되지. 근데 하나당 질량비는 1대 4지.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전체 질량비가 나와. 12 곱하기 1, 1 곱하기 4잖아. 그러면 12대 4지.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 된다. 이해됐어? 됐지요? 그리고 봐봐. 그 밑에 봐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봐봐. 원자 생성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 38만 년 전에는 뭐가 있었어? 뭐가 있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리고 전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우주에. 근데 이때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커갖고 지랄 발광을 떨 때야. 그래갖고 빛이 지나가는데 특히나 전자가 빛을 가둬버려. 빛의 진행을 방해해.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38만 년 이후에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줄으니까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였어. 우주에 전자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빛의 진행을 방해할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빛이 통과해 버리지. 무슨 우주가 됐다?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면서 이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근데 38만 년 때 몇 K였어? 3000K였어. 근데 지금 현재 몇 K로 떨어졌어? 우주의 온도가 어떻다? 낮아지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우주 배경 복사가 증거가 되는 거야. 또. 이해됐지? 첫 번째 봐라. 38만 년 전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아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기를 띤 입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여 빛이 산란되었다. 그러면서 우주가 불투명한 우주가 됐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됐다.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서 우주 공간으로 빛이 퍼져나갔다.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때 퍼져나간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그러면 옆에 봐라. 불투명한 우주가 불투명하다는 거는 우주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형광등을 켰을 때 안쪽에는 전기를 띤 입자로 가득해서 흰빛으로 가득할 뿐 안쪽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상태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 밑에 봐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언제 생겼다?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야.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세계로 관측되고 미세하게 불균하다. 미세하게 불균해야지 밀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가 모여가지고 성간 물질이 모여가지고 별이라든지 은하를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파장은 길어졌다. 무슨 말이냐?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도 적어져. 근데 파장하고는 반비례해. 그러니까 파장은 길어지는 거야. 이걸 써놓으면 돼. 여기다가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지.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진동수가 낮아져.
1초 동안에 진동안 했어. 근데 진동수와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파장은 길어져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야,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야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야. 1960년도에 이 사람들이 우주의 요소는 전파를 관찰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이 들리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니까 이걸 관찰하기 위해 위성을 띄운 거야. 제일 처음에 코비 위성 띄웠어. 그 다음 WMAP, 그 다음에 플랑크 위성 띄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그리는 거야. 이게. 근데 코비 위성보다는 WMAP보다는 플랑크 위성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겠지. 최근에 발사한 겁니다. 그래갖고 봐봐. 우주 배경 복사는 봐라.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몇 K야? 3K야. 우주의 온도가. 그래갖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자 우주의 초기 원소 생성 이후 우주의 변화 봐봐.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난 동안 중력에 의해서 별과 미세하게 불균하니까 밀도가 큰 곳으로 물질이 모였단 말이야. 그래갖고 별과 은하를 형성했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등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졌다. 이해됐지? 넘겨봐. 그거 저번에 그거 풀었어 안 풀었어? 앞에 거. 그렇지 않았냐? 풀었네? 잘했어. 왜 답을 안 가져갔어? 답 있잖아 여기 뒤에. 여기도 있어? 잘했어. 이거 풀어봐 빨리. 잠시 발표해야지.
그렇지. 뭐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수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지. 다 했어? 다 불러줄게. 같이 풀어보자. 38페이지에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핵심 체크해. 그 다음에 감소, 2번이 감소, 3번이 전자, 4번이 양성자, 쿼크, 그 다음 4번이 전자, 6번이 전자, 7번이 헬륨, 그 다음 8번이 수소, 9번이 헬륨, 10번이 38만년, 그 다음 1번에 0x, 0x, 2번에 x0, x00, 3번에 디은, 리을, 디귿, 기억, 4번에 쿼크, 5번에 4번, 6번에 A 헬륨 원자핵, B 전자, 7번 38만 년 원자 우주 배경 복사. 됐지? 어려운 거 있어? 쉬워. 모르고 있었어? 틀린 거 이해됐어? 6번에 A가 A가 뭐냐면 얘가 원자핵이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해가지고 뭐야?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해야 돼. 헬륨 원자핵이지. 헬륨 원자핵. 그렇지. 그리고 B가 뭐니? 그렇지.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됐어?
이제 좀 벌써부터 이런데, 어? 그러지 않아?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잤어? 한 12시에는 잤지. 자, 보자.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형성. 자, 빅뱅 초기 때는 뭐만 만들어졌어? 가벼운 원자인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졌지. 근데 지구상에는 이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 그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보자.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자. 그러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 있어. 아주 친구들 많지? 많지? 어? 있지? 네. 해송 다니는 애들 데려와. 다음에. 해송 같이 들어가는 애 많이 있어? 아니. 너 해송 중학교 나왔잖아. 아니. 너 현송중 나왔어? 근데 해송을 갔다 그냥 선택한 거야? 학교는? 왜? 집에서 가까워서? 너도 게으르구나. 집에서 가까워? 해송은?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까워. 근데 현송은 네가 그냥 받은 거지. 배정은. 원래 거기 주변에 살았는데. 이사원이야. 다른 데서. 그랬어? 그럼 이제 집에 가까워? 네.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 그럼 낫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성장. 그러면 해성으로 온 친구들 많아? 아니. 아니야? 잘 친한 애들 중에는 거의 없어? 그 걔들은 어디로 갔어? 현성으로 갔어? 아니 국제고도 가고 떨어져가지고 다른 학교. 그랬어? 그럼 뭐 봐봐. 별도 일생이 있어. 별도 태어나고 다이해. 별도 사라지기도 해. 근데 이때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질량이야. 질량이 만약에 그 별의 질량이 크지? 짧고 굵게 산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방출하고 다이해. 근데 별의 질량이 작지? 그럼 가늘고 길게 살아. 이렇게 적은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내놓으면서 한다. 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다. 그럼 별도 태어나고 죽는단 말이야. 별의 탄생이 있다. 별의 탄생은 자, 선생님, 자, 성간물질이라고 했어. 성간물질은 뭐냐?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별을 만드는 재료. 대부분이 가스야. 수소나 헬륨 가스, 먼지, 티클 같은 게 있어. 이것들이 모여서 별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마치 구름처럼 돼. 그럼 그게 성운이라고 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이해됐어? 아까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은 벌써 탄생한다? 수억 년이 지나서. 성운의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탄생해요. 왜 그러냐면 밀도가 높아야지만이 물질들이 모여갖고 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왜 온도가 낮아야 돼요, 선생님? 왜 온도가 낮아냐면 산간 물질이 온도가 높으면 지랄을 가니까 못 모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모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봐봐. 성운이 형성돼. 성운이 형성돼. 그래
그래가지고 성운이 형성된 다음에 봐라. 자, 수소와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성운이 형성된다. 즉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모여 가지고 얘가 성운을 형성해. 자, 그러면 그래갖고 성운이 계속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뭐를 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겨. 갖고 중력 수축을 한단 말이야. 중력 수축을 해. 가지고 중심부는 성운이 계속 수축하면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되고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 뭐가 만들어져? 원시별이 형성돼. 원시별이. 자, 봐라. 제일 처음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지면서 수축하여 성운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성운이 계속 수축을 해.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별 아니야. 왜? 왜냐면 별이란 건 정의는 뭐라 했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야지 별이야. 근데 얘는 뭐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가 이제 성운이 밀도가 높은 곳이 수축해 갖고 원시별이 되는데,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높아져. 그래갖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을 내겠네.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거야, 안 해? 아니지. 그냥 온도가 높아져 갖고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별 아니야. 옆에 나왔어, 봐봐.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빛을 내는 천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이 아니야. 그리고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의 성운에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또 얘가 뭘 해? 계속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계속 중심도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드디어 1000만 K가 넘지. 중심부의 온도가.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시작해. 그러면서 별이 되는 거야. 이때 이 별의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은 드디어 이제 별이에요. 하고 얘가 1000만도 K가 넘어. 그러면 뭘 한다? 하주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근데 이때 주계열성 단계가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합니다. 지금 태양 얼마나 됐어? 50억 년 됐어. 그리고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네. 일생이. 그러면 태양은 무슨 단계야? 지금 주계열성이지. 왜? 지금 100% 중에서 50%만 남았잖아. 근데 90%까지가 주계열성이 되겠지. 일생에. 이해됐어?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 단계다. 이해됐지? 봐봐. 성간 물질이 수소나 헬륨이 모여가지고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지면서 수축하여 성운을 형성해. 성운이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생기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탄생해.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아니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지고 빛을 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별은 아니야. 근데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해. 그래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넘어. 그래갖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그때 단계를 뭐라고 한다? 주결성. 주결성이 별이다. 주결성 단계가. 그래갖고 별의 일생에 몇 퍼센트 차지해? 90% 차지해. 지금 우리가 보는 별들 중에 90%가 주결성 단계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별의 특징이 있어. 별의 특징이 있어. 야, 하주야, 어제 3시간 통화한 사람은 남자는 아니지? 어? 너 그 어색한 미소의 의미가 뭐야? 아니 친구들. 친구들? 여자. 여자애들하고 같이 통화를 했냐? 네. 어떻게 해? 네. 어떻게 같이 통화할 수 있어? 그룹. 아, 그룹? 아, 그룹 전화가 있어? 또? 네. 자, 그리고 신기한 게 있다. 나는 선생님 몰랐어. 하고 막 같이 있는 것처럼 막 계속 떠들어? 서로 간에? 어? 좋을 때다. 자, 별의 특징을 봐라. 별은 자,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K? 1000만 K 넘으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야? 이게 핵 반응에 핵 분열이 있고 핵융합이 있다. 핵 분열은 뭐냐? 무거운 원자핵이 불안정해지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뉘어.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다. 응? 핵융합은 뭐냐? 가벼운 원자핵들이 뭉쳐가지고 무거운 원자핵이 돼. 이때도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래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된다. 근데 이거는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냐?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핵융합 발전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 핵융합 발전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원료가 뭐야? 수소야. 수소가 뭐야? 수소는 우주 천지에 깔려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어. 그리고 방사능 같은 게 안 나와. 그리고 에너지율도 핵분열보다 높아. 근데 수소 핵융합반은 뭐야? 가벼운 수소 원자핵을 4개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양전자 2개가 방출해. 그리고 뭐가 줄어들어?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그 질량이 뭘로 변해? 에너지로 변해. E는 mc의 제곱.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겠지. 그러면 봐봐. 질량이 누가 더 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보다 커.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 질량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구에는 1초당 태양이 얘는 20억분의 1만 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지구는 먹고 살아. 그거 받아도. 봐라.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 즉 아까 처음에 주결성이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했지. 근데 별의 일생의 90%를 차지한다 했어. 그래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보낸다.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래서 수소 4개의 질량보다 수소 1개, 헬륨 1개의 질량이 적어. 그리고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이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방출된다. 그래갖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뭐다? 헬륨이야. 자, 옆에 봐라. 선생님 말했지. 핵융합 반응 시 에너지 방출. 무슨 원리?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봐.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같대. 그래갖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서로 바뀔 수가 있대.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지, 핵융합 반응 시. 그러면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에너지를 별이 방출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주결성일 때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주결 단계일 때는 주결성 단계에서는 크기는 그대로다. 왜 크기가 그대로일까? 자, 별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질량이 있으면 뭘 하려고 그래? 중력 수축하려고 그래.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올라가. 갖고 내부 압력이 생겨. 갖고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압력 때문에 밖으로 팽창하는 압력이 생기는데 이 내부 압력하고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합력이 없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크기가 그대로 들어가. 이해됐어? 이게 원래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발생하고 뭐 하려고 한다? 수축하려고 해.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내부 압력이 커져. 그래가지고 이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합력이 여기니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크기가 그대로다.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약에 지금은 주결성 단계에서는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 같으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근데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크면 어떻게 될까? 수축하는 힘이 크니까 별이 어떻게 돼? 작아져. 수축에. 응? 그리고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는 거야. 근데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크지? 그러면 팽창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별은 팽창한다. 온도가 높아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 경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이제 별의 진화 과정하고 원소 상승을 보자. 야, 빅뱅 후 얼마 있다가 38만 년까지 뭐가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지. 빅뱅 초기에. 근데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별의 진화 과정 보자. 세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 상승을 보자. 저거 진짜 큰일 났다. 내가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그냥 막바로 갈까? 네? 오늘도 밥 먹고 막바로 갈까? 수학을. 네. 너 밥 먹으면 또 이제 잠 온다. 몇 퍼야지. 하주야 그러지 않을까? 마이크 몇 개 갖고 와갖고 이따가 잠 올 때 씹어. 이걸 먹고 왔는데. 묶어. 잡아라. 그러면 이제 별의 진화 과정 보자. 별의 진화 과정은 뭐에서 결정된다? 별의 일생은 선생님이 뭐에서 결정된다 했어? 하주야. 질량.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3번에 봐봐. 44번에 있지. 제일 밑에 3번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즉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져. 갖고 핵융합 반응이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갖고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이해됐어? 근데
첫 번째 일제 봐라. 여기는 안 나왔어. 태양보다 우리 다음에 화요일 있잖아. 2월 17일이 명절이야. 설날이야. 근데 화요일 날에 걸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전주에나 전전주에나 한번 딸을 부를 거야. 한번. 보강을 먼저 해버리고 수업 그걸 빠질 거야. 한번. 명절 때는 쉬어야지. 안 그래? 이렇게 보강 잡을 거야 선생님이. 하주야. 뭔 말인지 알지? 그게 더 낫지. 쉴 때는 쉬어버려야지. 너 어디 내려가니? 할머니 댁이 어딘데? 가깝지? 어디야? 화성? 화성이면 뭐 엄청 가깝네. 여기서 금방 가는데? 1시간. 그렇지. 그럼 엄청 가까운 거지. 가면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넌 놀 거지. 친구들하고. 아니 자고 와요. 이게 다 자고 오지는 않잖아. 토요일부터인데 쉬잖아. 그러면 토, 일, 월, 화 정도는 와가지고 수요일 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응? 태양보다 질량이 0.08배야. 질량이 매우 적지. 그러면 야 가면 많이 벌어? 그게 친가 가면? 많이 벌어? 좋은 거야. 돈 벌러 가야지. 돈 필요하잖아. 하주야. 그렇지?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뭐 기다리고 있지. 설날. 그때 용돈 받아갖고 엄마 앞에 사? 그래? 그러면 뭐 사고 싶은데? 옷? 그래? 많이 받으면 사.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성운에서 원시별인데. 근데 질량이 적기 때문에 중력 수축해봤자 핵융합 반응가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안 돼버려. 계속 중력 수축하다가 그러다가 황색 외성이 되면서 사라져. 별이 못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질량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면 이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 갖고 원시별이 돼. 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이 갖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그래가지고 주별성이 돼. 즉 중심부 내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이르지. 1000만 K를 넘어. 그러면 수소핵융합반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빛을 방출하는 주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그러면 주결성일 때는 뭐가 일어나냐? 봐봐.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핵융합반이 일어나. 이렇게 돼. 근데 이걸 갖다 다 수소를 갖다가 헬륨으로 바꿔버리지. 그러면 핵융합반은 멈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적색 거성이 된다. 빨간색이 거성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헬륨이 이제 중력 수축, 헬륨 핵 원자핵이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해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핵융합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 중력 수축을 해. 갖고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이 헬륨의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 수소핵융합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별이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부피는 늘어나는데 에너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나눠 먹지. 그러면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지? 낮아져.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별의 색깔 보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했지. 그러면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청백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황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 주황색 다음에 온도가 제일 낮은 게 빨간색이야.
근데 지금 태양 무슨 색이야? 너 이씨 TV 유치원 안 봤어? 맨날 햇님이가 노란색으로 나오잖아. 노란색이야. 지금 6000도 K야 가지고 노란색이야. 근데 이게 온도가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색으로 보여요. 표면 온도가. 그래갖고 팽창되니까 이 팽창된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빨간색의 큰 별이라고. 그래갖고 적색 거성이네. 봐봐. 위로 올라와봐. 45페이지.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생긴다. 그러면 첫 번째, 중력 수축해가지고 주결성이 됐어. 그러면 1000만도 K가 넘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갖고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이 생성된다. 이 단계를 주결성이라고 해. 근데 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지. 갖고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내부 압력이 약해진다. 중심부는 수축해서 이제 헬륨핵은 수축해갖고 온도가 상승하고 중심부의 바깥쪽이 가열돼. 갖고 봐. 얘는 수축하고 헬륨핵은 뭐 한다고? 수축해. 수축하고 여기가 가열돼.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얘가 부피가 팽창해. 근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니까 낮아져. 그래서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 빨간색으로 변해. 갖고 부피가 커졌지.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거야. 그 단계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층을 가열하여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별은 팽창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적색 거성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 다음 계속되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1억 K 밑줄 그어. 1억 K. 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도 K 이상이면 되지.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몇 K? 1억 K 이상이 되지. 그러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핵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만큼 상승하지 못하므로 핵융합 반응을 멈춘다.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별의 바깥쪽은 팽창하여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지고 행성 모양의 성운이 돼.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가지고 뭐가 된다? 백색 외생이 되면서 다이하는 거야. 즉 봐라. 적색 거성 다음에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헬륨 핵이 다 헬륨이 탄소로 바뀌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 멈추고 핵융합 반응 멈춘다. 그 다음에 바깥의 층이 바깥으로 퍼져갖고 행성 모양의 성운이 돼.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얘는 다시 성간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또 수축을 해. 갖고 백색 외성이 돼. 그러면서 다이하는 거야. 이해됐어? 순서가 있다. 옆에 봐라. 옆에 봐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를 봐라. 그러니까 주결성이 돼. 1000만도 K가 되면. 그러면서 주결성이 이후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는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돼. 그 다음 적색 거성의 바깥층이 팽창하여 행성 모양의 성운이 돼. 행성상 성운이 돼. 그리고 적색 거성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밀도가 큰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 그러면서 다이하는 거야. 이해됐지? 제일 처음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1000만도 K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결성이 돼.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핵융합 반응 중단해. 그리고 헬륨핵이 더 높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수축을 해. 그러면서 헬륨핵 바깥의 층이 가열돼.
그러면서 거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팽창이 돼. 그리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 그러니까 무슨 단계가 된다? 적색 거성이 돼. 그러다가 이제 1억 K가 되면 헬륨핵이 수축이 하고 1억 K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져. 그러다가 헬륨핵이 다 탄소로 바뀌지. 그러면 또 핵융합 반응이 중단돼. 그리고 바깥의 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돼.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야. 다이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형성되는 원소는 봐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력 수축으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져. 근데 그 이상 중심부의 온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 그러면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중심부에 탄소,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수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을 보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을 보자. 자, 봐봐. 10배 이상인 별은 뭐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뭐까지 생성된다? 철까지 생성된다.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그래갖고, 30억 K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어. 근데 첫 번째 봐라. 얘도 주기율성 단계에 이르러. 그러면 1000만도 K가 나오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이 돼. 그래갖고 주기율성 단계야. 근데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다 이제 헬륨으로 바뀌지. 중심부 핵이. 그러면 또 헬륨 핵이 중력 수치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갖고 탄소가 만들어져. 갖고 중심부가 또 이제 헬륨이 다 탄소로 바뀌지. 그럼 또 중력 수축해갖고 얘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다가 30억 K까지 되지. 그러면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니?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든다니까. 철이 제일 무거운 원소야. 봐봐.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어 탄소핵이 상승된 후에도 중력 수축으로 계속 중심부의 온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이 차례대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생성된다? 철까지 생성된다. 즉 철까지 생성되는 까닭은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라고? 그렇지. 그리고 핵융합 반응은 중단되고 별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된 후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주기율성 다음에 뭐가 되냐? 얘가 중심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커져. 적색보다. 그래갖고 초고성이라고 해. 초고성이 단계를 거친다. 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놈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놈은 중심부 온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얘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팽창해. 그래서 적색 거성보다 더 크다 해서
초고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인데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어. 금, 납, 우라늄, 구리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질까? 이제 이게 초고성 된 다음에 다시 중력 수축을 해. 라고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갑자기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얘가 빵 터져. 하고 초신성 폭발이 있어. 이때 짧은 시간 몇 초 동안에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질량으로 바뀌어. 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봐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온도는 봐라. 야,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 뭐 규소 핵융합 반응이 가지고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쪽에 핵융합 반응 중단된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는 철이고, 그 다음이 황규소, 그 다음이 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이 탄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헬륨, 수소다. 근데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미주거에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때 금, 구리,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하면 초신성이 된다. 이때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질량으로 바뀌어갖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봐라. 보충자로 봐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주기율성 단계 다음에 뭐다? 초고성이야.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야. 근데 초신성 폭발해갖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다시 성간 물질로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근데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25배 이하지. 그러면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중성자별이 돼. 근데 태양보다 25배 이상이야. 질량이. 그러면 빛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이 못 빠져나가. 그래서 뭘로 보이는 거야?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라, 옆에 나와 있잖아. 자, 주결성 이후에 팽창하여 크기가 매우 커진 별을 초거성, 그 다음 별이 폭발하여 밝아지는 단계를 초신성,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는 중성자별, 그리고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큰 천체는 블랙홀이라고 해. 근데 태양보다 25배, 질량이 25배 이하면 중심핵이 중성자별이 돼. 25배 이상이면 블랙홀이 돼. 이해됐어? 넘겨봐. 그리고 봐봐. 태양 정도의 별은 이제 그 행성상성으로 성간 물질을 방출해.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은 초신성 폭발 때 성간 물질이 우주로 방출돼. 그리고 다시 얘가 재활용되면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야. 봐봐.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바깥층이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즉 행성상성원에서 수소, 헬륨, 탄소, 산소를 방출한다. 근데 질량이 10배 이상의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새로운 별,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그래갖고 우주 전체에서 수소나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머지 2%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크게 만들 수가 없어. 태생적인 약점이 있어. 왜? 2%인 지구 우주를 구성하는 2%인 원소가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커질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46페이지까지 풀어보면 돼. 오늘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별의 특징? 이거는 뭐냐면 간단해. 별의 특징에서는 이제 주계열성이면 별의 크기가 어떻다? 그대로라 했어.
그대로 했어. 왜 그러냐면 이제 별이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해. 라고 뭐 하려고 그래? 수축하려고 그래. 근데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면 뭐 하려는 힘도 있냐? 팽창하려는 힘. 내부 압력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이 생겨. 야, 물을 끓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주전자가 들썩들썩 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팽창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력 수축하는 힘하고 팽창하는 내부 압력하고 어떻게 돼? 크기가 같아. 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합력이 없잖아. 0이잖아. 그러면 합력이 0이니까 이게 평형 상태라고 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팽창하는 힘하고 수축하는 힘이 같으니까 그대로 팽창하지 않고 크기가 그대로. 주결성 관계에서는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적색거성 때 팽창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말이야. 이해됐지? 오늘 됐어?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세요. 드세요. 식사하세요. 4점 6점